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도 그대로 쓰는 것이 좋은데요. 누구에게나 부끄럽고 그 잘못한 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떤 감정을 그냥 숨기고 끙끙 앓기보다 네. 일기에다 그대로 표현하고 확 터트려 버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니까 잘못한 일, 창피한 일도 그대로 써주세요. 네, 꼭 기억해 네. 두시고요. 5번째는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이나 오늘과 같은 말은 되도록 안 쓰는 게 좋은데요. 왜? 일기라는 것은 오늘 있었던 일을 쓰는 것, 그렇죠. 그리고 내가 겪은 일을 쓰는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실전 글쓰기 즐거운 일기편 여러 가지 일기 쓰기에 관한 비법들 알아보았고요. 네. 이어지는 글쓰기 비법 바상 뉴스 보시겠습니다. 글쓰기 비법 바상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일기도 다양한 형식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 기사 중 인상 깊었던 일을 중심으로 쓸 수 있는 시사 일기. 2번째, 자신이 읽은 책을 중심으로 인상 깊었던 일이나 감동을 받았던 면을 중심으로 쓸 수 있는 독서 감상문 일기. 그리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편지 형식의 편지 일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짧은 논설문의 형식으로 쓸 수 있는 논설문 일기. 감정이 풍부해지는 날에는 시의 형식으로 쓸 수 있는 시 일기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식의 일기 중 여러분도 선택해서 여러분의 일기를 더욱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글쓰기 비법 바상 뉴스였습니다. 안내의 일기. 키티에게 인신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생겼단다. 크리스마스 날 한 사람 앞에 버터 4분의 1파운드씩을 특별 배급한다는 거야. 신문은 반 파운드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부에서 배급표를 탈 수 있는 행운의 사람들이고 은신처에 있는 우리 유태인은 8명분으로 넉 장의 안표밖에 살 수가 없으므로 한 사람 앞에 4분의 1파운드가 되는 거야. 네, 안내의 일기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탄압 정책으로 고통받던 유태인 소녀 안네 프랑크가 자신의 실제 생활을 키티라는 일기장에 담은 일기글입니다. 네, 안내는요, 15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좁은 다락방 안에서 살면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나치의 그 네. 매서운 눈을 피해서 살고 있었는데 네. 사실 그러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죠. 왠지 정서가 불안할 것 같은데 안내는 사랑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정말 열심히 밝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안내 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안내의 일기는요, 안네 프랑크의 어떤 개인적인 일을 담은 개인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또 이 일기를 통해서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알 수 있잖아요. 일기는 개인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또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안내가 사랑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 개인의 모습도 안내 일기를 통해서 볼 수 네, 있고요. 그렇죠. 나치의 억압, 탄압 이런 모습, 즉 역사에 대한 내용도 함께 볼 수 있었죠. 네, 이런 안네 프랑크의 일기뿐 아니라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백범 김구 선생이 쓴 백범 일지의 경우 역사적 기록에 대한 가치까지 인정받아서 현재 보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일기가 이렇게 보물로 지정된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또 이순신 장군이 쓴 임진왜란 당시에 쓴 난중 일기 또한 아주 귀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일기가 보물이 될 수도 네. 있고 역사가 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쓴 일기도 언젠간 역사로서 인정을 받고 또 보물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날이 저는 꼭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글요리 레시피 일기 쓸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일기를 쓸 때 무엇을 써야 할까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마음, 내 마음의 변화를 담아본다면 일기 무엇을 써야 할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일기를 쓸 때에는 겪은 일과 함께 느끼고 생각한 것을 자세히 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반성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반성할 내용이 없다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세요. 오늘의 글 요리 레시피 완성! 네, 오늘 방학을 맞아 마련한 요리조리 글쓰기 비법 실전 글쓰기 오늘 첫 번째 즐거운 일기 편이었는데요. 일기 쓰기와 관련된 새롭고 다양한 비법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네. 지금쯤이면 일기 이제 자신 있게 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기셨겠죠? 그리고 일기 쓸 때는 늘 즐거운 마음으로 일기를 써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 또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그런 연습이 바로 글쓰기의 기본이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요리조리 글쓰기 비법 시간에 알려주는 글쓰기의 비법들은요. 그런 기본이 바탕이 된 다음에 더욱더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지금 이제 일기는 무엇이라고 네. 생각하는지 마음의 변화가 온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일기는 무엇이다? 5자로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보내준다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또 요리조리 글쓰기 비법 오늘은 여기서 그만 인사를 해야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얼굴로 만나요. 요리조리 안녕.